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40총선 어느 선거구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특히 북구 총선은 울산에서 가장 치열한 혈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물만 여야 모두 7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 현재 국회의원의 시의회 의장, 북구청장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 단일화 여부가 북구 총선 본선 주자 결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는 울산 지역 6명의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헌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직 의원으로 비교적 느긋한 입장에 있는 이 의원은 일찌감치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 총선에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북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모두 6명.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울산시의회 의장, 광역시의원 등 저마다 정치 현장에서 뼈가 굵은 갈록의 정치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동, 진보당 윤정호 의원 등 2명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광역시의회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같은 당의 백운찬 전 시의원, 그리고 시의회 운영위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치락 전 의원도 시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배수진을 치고 최근 총선 주자로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건 전 북구청장이 체급을 높여 북구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정체된 북구 발전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했습니다. 타 예비 후보보다 뒤늦은 총선 주자 가세 이유에 대해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의 신상 문제를 거론하며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칩니다. 기소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너무나 불투명하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있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무책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는 국민의힘 박대동 전 의원은 공약 발표를 통해 선거활동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이번 예비후보들이 얼마나 등록을 하고 경선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립니다. 북구 총선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의원 간 대결 등 무게감 있는 인사들 간 1대1 경쟁 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노동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북구의 특성상 예상되는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는 북구 총선이 2파전 또는 3당 경쟁 구도로 치러질지의 최종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북구 총선의 최종 본선 주자로는 과연 누가 오르게 될지 이번 4.10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4월 10일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총선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북구 총선에 나선 박대동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울산시계에서 외동간 도로 확장과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조기 완공, 울산 외곽 순환도로 완공 등 북구와 관련된 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중구 총선에 나선 김종윤 예비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의료복지 분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야권의 공약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총선에 나선 황명필 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노동비서관 채용과 우리 동네 명예보좌관 제도 도입 등을, 같은 당 남구을 총선에 나선 김영근 예비후보는 남구을 주민에게 전기 무료화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남구을의 박성진 예비후보는 삼산동 롯데백화점에서 태화강역까지 지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동구 총선에 나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중 85%인 1조 5천억 원이 도로 건설에 사용됐다며 민생을 외면한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어제 오후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당대표 사직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 을에 박맹호 전 울산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총선입니다. 하수인과 수혜자에 불과한 송철호, 황운하, 조국, 임종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박명호 전 시장님 같은 분이야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시니까 올바른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인 김기현은 정치인 김기현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김기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울산시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 등 일행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샌디에이고시와 울산과학기술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 육성 협력 기반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참여 기관들은 바이오 산업 육성과 타 분야의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건강 기술 개발과 바이오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복산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정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복산초에 따르면 복산초 방과 후 돌봄 교실은 2개 반 50명으로 지난 12일 기준 88명의 학생이 돌봄 교실을 신청하면서 38명의 학생이 돌봄 교실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돌봄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초과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락한 일부 학생은 돌봄 교실 희망 의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혈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면 되지만 헌혈하는 시민들이 줄어들면서 보유량이 너무 적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혈액원 내 헌혈의 집. 헌혈 침대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하루 평균 5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뜸합니다. 현재 헌혈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헌혈자들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고 혈액도 그만큼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혈액원에 따르면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 하지만 현재 울산의 혈액 보유량은 4일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A형 혈액은 3일분밖에 남지 않아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 창고는 횡할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창고에는 원래 5일분의 혈액팩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혈액팩으로는 하루만 해도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건 추운 날씨 탓에 바깥 활동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방학을 맞아 학교 등 단체 헌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 헌혈자의 52% 이상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울산 지역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집이나 헌혈버스에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헌혈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최근 들어 울산 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울산시가 지역 건설사의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설업계와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건설 산업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울산 지역 건설업체인 세경토건과 부강종합건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울산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설날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96건과 용역 99건 등 모두 195건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하도급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3%포인트 높은 33%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2024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하도급률 10% 미만의 저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자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은 30%로 전체 건설사업비 2조 7,407억 원 중 지역업체 공사 수주액은 8,3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벌이고 있는 20억 원대 천상지구 채비지 청산금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어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열린 천상지구 채비지 청산금 대표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산금 규모를 조합이 요구한 수준의 10분의 1 이하로 낮췄습니다. 앞서 원심은 소송 피고인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평균 461만 원 상당의 청산금을 조합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산금 규모를 세대별 48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청에서 동구 지역 저소득 가구 학생 지원을 위해 총 5,64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올 한 해 동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 30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440만 원을, 청소년 4명에게는 긴급 생계비로 1,200만 원을 배분 지원합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억 9천여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차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 방범용 경찰 오토바이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경찰서 5곳에는 현재 125cc 미만인 방범용 오토바이 8대가 배치돼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경찰 방범용 오토바이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일명 사이카라고 불리는 대형 경찰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이 오토바이는 기동성을 요구할 때나 좁은 골목길같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순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운행은 많지 않습니다. 울산에선 총 8대의 방범용 오토바이가 5개 경찰서에 배치돼 있는데 지난해 운행 기록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적게는 1번, 많게는 12번 운행됐습니다. 운행이 적은 이유에 대해 한 일선 경찰은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하는데 오토바이는 1인승이라 경찰차로 출동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 문제, 장비 소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토바이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방범용 오토바이의 활용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관 차원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관들의 필요가 있을 때만 고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경찰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지고 효율적 있게 쓸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현재는 본청 지침에 따라 평상시엔 경찰서 장비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축제나 명절 특별 방범활동 같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하고 있는 상황. 국민 혈세가 투입된 장비인 만큼 장기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가 새해 꿀잼 도시 울산 실현을 목표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주요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광역시 최초로 선정된 법정 문화도시답게 울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 축제인 공업축제 육성을 통해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비롯해 어린이 테마형 도서관과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K-팝 사관학교 등 규모 있는 문화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도 대왕암 일대의 세계적 리조트 유치와 삼산 여천 매립장과 강동 관광단지 파크골프장 조성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부문 TBD 본부장 양희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돼 새롭게 재편된 R&D 본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임 양희원 사장은 플랫폼 개발과 설계,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을 통해 차량 개발 전반에 대한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꼽힙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한 변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구 경로 식당 시니어 레스토랑 화정이 어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시니어 레스토랑 화정은 LH 부산 울산 본부가 화정 주공 아파트 상가동 5개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동구청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6석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하루 300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내 화로회 타운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화로회 타운은 중구청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상인회와 협력해 조성을 추진해온 것으로 중구 지역에선 처음으로 운영되는 화로회 상가입니다. 중앙시장 센트럴프라자 1층에 위치한 화로회 타운은 990제곱미터 규모로 횟집 10곳과 초장집 4곳, 식육식당 2곳과 수산물 음식점 8곳 등 모두 2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일째를 맞는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공단 자회사는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복리 후생비를 지켜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물론 교섭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며 진보 시민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